싹 갈아엎고 돌아온 뮤지컬 베토벤, 박효신, 홍광호 둘 다 보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호불호가 크게 나뉜 지난 시즌과 달리 확실히 다른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그리고 배우들은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지, 또 어떤 지점이 조금은 아쉬웠는지 가감없이 작품을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바뀐 내용부터 짧게 읊고 갈게요. 청력을 잃어가며 작곡을 수년째 쉰 음악가 베토벤, 어느 날 후원자의 연회에서 작곡도 안 하는 한심한 음악가라는 귀족들의 대화를 듣고 개빡쳐서 연회장을 뒤엎는데요. 그 길로 후원은 다 잘리고 한동안 빈털터리가 됩니다. 와중에 그를 챙기는 유일한 사람은 동생 카스파. 가정폭력을 당했던 과거 때문에 둘은 서로에게 크게 의지하죠. 하지만 어느 날 카스파가 요한나라는 여자를 약혼녀람에 데려오고 사람을 절대 안 믿는 베토벤이 결혼을 결사 반대하며 사이가 크게 틀어집니다. 한편 베토벤의 열성팬 토니는 베토벤의 후원자에게 적극적으로 그를 변호해 관계를 회복시켜줬는데요. 그 길로 둘은 각별한 절친이 되고 토니는 어느새 베토벤의 영감이 됩니다. 여기서 토니는 베토벤에게 프라하 콘서트홀 개관식 무대에 서보는 걸 제안하는데요. 귀가 점점 안 들리는 베토벤, 고민 끝에 그 무대에 서지만 결국 박자를 다 놓쳐 공연을 엉망으로 만들고 귀가 먹은 마에스트로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맙니다. 음악가로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 설상가상 동생은 곁을 떠나고 돈에 미친 사기꾼들은 그를 이용해 먹기 바쁜 이 상황. 베토벤은 이 절망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뮤지컬 베토벤, 지난 시즌 사랑과 전쟁 같은 불륜 요소를 내세운 스토리로 큰 호불호를 겪은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클래식 멜로디만을 사용한 음악도 뮤지컬의 문법과 괴리가 있었죠. 근데 이번 시즌엔 이 모든 지점을 싹 빼온 걸로도 모자라 뮤지컬 베토벤만의 또렷한 메시지까지 갖춰왔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의 중심 키워드는 베토벤의 청력 이상이에요. 중요한 순간마다 귀에 들리는 이명을 객석 내벽 전체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로 시각화하며 연출에도 힘을 줬죠. 베토벤에게 이 청력 이상은 위대한 음악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을 잃는다는 게 베토벤에겐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죠. 때문에 귀가 안 들리면 안 들릴수록 베토벤은 끝도 없는 나락에 빠집니다. 신을 원망하고 소리를 질러봐도 절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번 시즌 그런 그를 구원한 존재는 다름 아닌 동생 카스파입니다. 카스파가 베토벤의 곁을 떠나기 전 노트에 적고간 한마디, 위대한 베토벤이 아니라 내 형을 사랑한 내가 있었다. 이 문장을 통해 베토벤은 비로소 위대함을 벗습니다. 위대한 음악만이 존재 의미였던 삶에서 그냥 나 자체를 사랑하는 삶으로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으로 나아가죠. 이번 베토벤의 홍보 문구, 절망을 넘어 환희로 사회적 명예에 집착을 내던지고 기어이 절망을 넘어 환희의 송가를 완성하는 과정이 이번 베토벤의 중심 서사인 겁니다. 저는 이 내면의 성장 이야기, 사실 베토벤에게서 기대하진 않았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거장 음악가를 다뤘다면 그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그의 인생 최고 영예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청력을 잃은 채로 운명을 지휘하며 화려하게 복귀하는 모습을 마지막 씬으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품은 의외로 위대한 거장이 아니라도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꺼냈죠. 베토벤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의외의 그리고 보편적인 삶을 향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 저는 이번 변화가 베토벤이 나아갈 방향성을 아주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번 베토벤이 아쉬움 없이 완벽했냐고 묻는다면 사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그 아쉬웠던 지점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무대는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난 시즌 제가 찬양했던 연출과 넘버들, 베토벤과 토니의 듀엣 절망이여, 1막 마지막, 무대 장치를 싹 다 걷어내고 미친 듯한 해방감 속에 노래하는 너의 운명. 가사와 상황은 달라졌지만 거의 같은 연출로 이번에도 돌아왔어요. 이렇게 호평받은 장면들을 그대로 되살린 부분은 지난 시즌의 팬으로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다만 지난 시즌에 관통했던 키워드, 베토벤과 토니의 금단의 사랑, 이 요소가 해당 연출들과 아주 딱 떨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시즌의 이야기와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져서 이번에 처음 보는 분들에겐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특히 1막의 엔딩 해방 연출, 스토리상 베토벤이 아직은 뚜렷한 구원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서 연출의 강도와 작품의 흐름이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토벤의 성장에 크게 힘을 실어주면서 토니와 카스파 등 다른 인물들의 캐릭터가 많이 약해지기도 했고요. 이번 이야기 전개가 다소 뚝뚝 끊겨 보이는 게 이 지점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장 좋았던 장면들을 다시 가져온 건 너무 이해되고, 다만 그 빌드업이 좀 더 촘촘히 쌓이면 진정한 명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은 코멘트 남겨봤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번 베토벤을 띄운 주역들 홍광호와 박효신에 대한 후기입니다. 먼저 홍광호 배우의 베토벤은 갑옷을 두른 달걀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세상에 억가를 당하며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올라간 그 자리, 이걸 지키기 위해 억지로 더 악을 쓰고 으르렁대는 괴팍한 성격을 강렬한 창법과 연기로 풀어냈어요. 사실 베토벤이 지난 시즌보다 사회성이 상당히 좋아져서 캐릭터성이 좀 애매해질 뻔했는데요. 나를 지키기 위한 허술한 갑옷이라는 배우의 해석덕이 설득이 됐고, 끝내 그 갑옷을 벗고 달걀을 깨트려 다시 태어나는 베토벤의 성장까지도
역시도 훌륭한 연기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베토벤의 클래식 선율을 그대로 따라가는 넘버들이 홍광호의 보컬과 아주 탁월하게 맞아떨어졌는데요. 섬세하게 풀어내는 아름다운 가성, 대포처럼 뿜어내는 폭발적인 진성이 악보를 완벽히 재현하는 거대한 악기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 듣는다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미친 가창력이라고 장담합니다. 한편 박효신의 베토벤은 메소드였는데요. 박효신 스스로가 작곡가이자 음악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인 만큼 베토벤이라는 천재가 겪은 비극에 정말 온마음 다해 공감하며 연기하는 게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음악적 재능을 이용한 주변의 사업가들, 학창시절 의지했던 형과 어머니, 음악에 대한 애증과 환희, 재능을 막는 장애진단, 서편제 속 송화의 심청가처럼 박효신에게 베토벤은 자신의 삶을 투영할 여지가 정말 많아 보였어요. 특히 1막 첫 장면에서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에 대한 사랑 고백 넘버를 부르는데요. 소리 없는 세상에서 널 사랑한 날 한 번쯤 기억해주게. 이 가사들이 마치 베토벤과 박효신이 우리 관객들에게 하는 말 같아서 뭉클하게 되네요. 물론 가창력은 두말할 것 없었습니다. 1막 마지막 운명신에서 지난 시즌의 샤우팅으로 끝냈는데 이번엔 야생화같이 아주 강한 진성고음으로 끝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강렬함에 있어 이번 버전이 훨씬 와닿네요. 추가로 베토벤 솔로곡들의 경우 박효신과 홍광호의 가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박효신은 좀 더 시적이고 홍광호는 보다 직설적이에요. 작품을 여러 번 본다면 이 둘의 가사를 비교해보는 것도 큰 재미가 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뮤지컬 베토벤을 리뷰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도 분명 있었지만 작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만큼은 근래 공연된 어느 작품보다 날카롭게 잘 잡았다고 느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본 베토벤은 어땠는지 또 어떨 것 같은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홍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